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자,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소통 방송이고요. 교육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토요일 정모나방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자, 오늘 또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죠. 자, 2024년 저희가 강조했던 게 뭐죠? 자, 민첩함이었습니다. 적절하게 기회가 되면 잘 줍줍을 하셔야 되는데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열매를 좀 따놨다가 적절하게 빠지면은 바로바로 줍줍을 하고 적절하게 빠지면 줍줍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자, 작년에는 인내와 민첩이었고 재작년에는 인내였습니다. 자, 올해는 민첩이었죠. 그래서 4월 달에 기회가 왔을 때 줍줍하셨으면은 이제 7월까지 수익을 많이 내셨고, 자, 7월 10일 이후에 3주 정도 한 10%에서 15% 정도씩 S&P 500이 나스닥이 약간 조정을 받았죠. 풀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때 또 줍줍하신 분들은 지금 또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S&P 500보다는 물론 반반 전략을 쓰시기 때문에 S&P 500에 한 반 정도 수익을 내면서 그거보다는 더 많이 수익을 내셨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자, 작년 10월부터는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다 인공지능 덕택인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은 일단은 거시경제적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자율이 5.25에서 5%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여기에서 지금 변동이 되고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물가 2.6% 정도, 자, PC 물가 따지면은 지금 실질금리가 2.5%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소프트 랜딩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도 침체 확률이 20%밖에 안 잡죠. 지난번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 랜딩 확률이 지금 80%예요.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은 침체는 없다 이렇게 보고 가고 있습니다. 2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이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대로만 가서 9월 18일 날 금리를 한번 내리게 되면은 그냥 뭐 연준이 굉장히 잘했다. 연준을 칭찬하죠, 사람들이. 자, 그런 칭찬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더 좋아지고, 자,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월달 8월 초까지 5,100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번 4월에는 거의 4,950 정도죠. 자, 거기까지 밀렸었고, 이번에는 저점이 한 5,100 정도였습니다.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5,600을 넘어왔죠. 드디어 이번 주에 5,600을 넘어서 정고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기관들의 목표는 6,000도 있고요, 5,900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 말까지 한 6,000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내피셜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S&P 500이 이번 주에도 올랐죠. 1.28%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1.30% 올랐고요. 다우도 1.05% 올랐고요. 러셀 2000이 3.31% 정도 올랐죠. 그래서 월요일하고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인가요? 자, 일단은 한 번씩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 파월 잭슨홀에서의 연설 이후에 다들 반등을 하면서 결국 이번 주에도 1% 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셔도 알겠지만 엔비디아는 지난주 18%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3.85% 올랐고요. 테슬라도 지난주에 8%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1.94%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구글도 1% 이상 올랐고 대부분 잘 올랐죠. 일라이릴리도 3%더 올랐고요. 실적도 잘 나왔고 홈디포도 실적 잘 나왔죠. 3.74%더 올랐고 월마트도 3%더 오르고 은행주도 좋고 참 푸릇푸릇하죠. 다들 잘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S&P 500을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18.80% 정도 올랐는데요. 아마 반반 전력을 쓰신 분들은 한 10% 정도는 올랐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거를 비중 조절을 하면서 잘 투자를 하신 분들은 4월달에 줍줍하셔서 여기서 조금 더 수익을 내셨을 거고, 자, 이번에도 7월부터 8월까지 3주 정도 조정이 있을 때 조금 사신 분들은 또 수익을 많이 내서 뭐 지금 한 15% 정도 포트폴리오가 올라갔으면은 굉장히 잘 한 거죠.
거죠. 예, 그래서 뭐 18%, 19%까지 했으면 더 잘한 거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5,660인데 지금도 자 5,634까지 올라왔죠.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뚫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난번 전고점에서 7월 초에 10월 열흘 동안 올라온 거는 이유가 있었죠. 그땐 테슬라가 270이었고 엔비디아는 140이었고 뭐 등등 해서 예,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반도체들도 많이 올라갔고, 예, 그때 5,660이었고, 지금은, 예, 그런 이제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건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다들 회복을 잘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한 번 더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뭐, 이런 대형주들이 한 번 더 점프를 해주면은, 뭐, 쉽게 5,8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낙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뇌피셜이고요. 참고만 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올린 거는 거시경제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대형주보다는. 예, 그래서 파월이 time has come. 예, 그래서 드디어 시기가 왔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 금리를 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9월 달에 이제 금리를 확실하게 내릴 걸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파월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물가가 잘 잡혔습니다. 자, 물가가 잘 잡혔고, 예, 그 다음에, 예, 노동시장은 조금 더, 예, 부드러워졌죠. 예, 많이 식혀져서, 예, 그런, 예,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어제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은, 파월이 특별하게 사이즈 얼마나 내릴 건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25bp자 한 번 정도 내리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얘기로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거를 예,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예,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5bp보다 더 빨리 내릴 가능성까지 비춰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지금처럼 여전히 강하면 25bp만 내리겠지만은 만약에 들어오는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 또 얘기를 했죠. 예, 데이터가 만약에 침체 신호를 나타내면 50bp에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놨는데 그거는 데이터를 예, 보고서 결정을 하겠죠. 특히 고용 쪽의 위험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기자들이죠. 닉 티머라우스 월스트리트 기자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조금 더 약해지는 신호를 보인다면 데이터를 보이면은 더 큰 예,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50bp를 얘기하는 거죠. 자, 0.5% 정도 내리겠다. 그렇게 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자, 뭐, 경제학자죠? 예,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 하버드 교수 전, 재무부 장관이죠? 예, 요분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연준이 인플레이션 실수에서 드디어, 예, 회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 교수 계속해서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뭐, 그래서 연준이 2021년에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다. 뭐, 물가 올라가는 게, 그게 잘못됐다.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결국은 예, 본인도 이제는 물가가 잡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연준은 칭찬을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 지금 시장이 보는 것처럼 금리를 확 내리는 경우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예, 대부분이 나와서 예,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7월보다는 이번에 8월 달에 금리를 더 예, 많이 내릴 거다. 특히 11월, 12월, 내년 1월, 3월, 5월, 예, 5월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거의 뭐 4.25 정도까지죠. 예, 12월까지 한 4번, 3번 정도 내리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많이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패드와치도 비슷하죠. 9월 달에 금리를 일단은 한 번 내리겠다가 76%를 가장 높은 상황이고 12월까지 한 번 더 내리겠다. 4.7에서 5%까지가 52.9%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2월까지 지금 4번 정도 내리겠다. 4.25에서 4.5까지 내리겠다가 44.1%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는 일단은 예, 3번에서 4번 정도 내리겠다에 지금 합의를 보고 있고요. 기자들도 경제학자들도 뭐 교수들도 예, 페드 와치에서도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합의를 두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25를 내리냐 50bp를 내리냐 예, 그 문제는 아직 해결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채권 시장은 그거를 반영해서 10년물이 3.79까지 떨어졌죠. 한때는 4.75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자, 올해 4월만 하더라도 4.75 근처였는데 벌써 채권 금리가 3.75까지 거의 100bp 정도 지금 떨어졌죠. 1% 가까이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흐름은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계속 내려가죠, 금리가. 2년물은 기준금리 반영해서 결국 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3.90까지 떨어졌고요. 자, 5%였던 예, 지금 2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4%까지 떨어지더니 자, 드디어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 2년물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금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고, 만약에 이게 침체라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질 텐데 이때 침체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은 예, 제롬 파월은 옵셔널리티를 프리저브 하길 원한다. 예, 선택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25bp인지 50bp인지. 그거는 다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자, 그런 얘기를 한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침체 신호가 나오고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예, 지금 50bp까지도 내릴 수 있겠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일단은 시장은 환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 연설을 듣고 시장이 올라와서 전고점까지 이제 회복을 한 예, 그런 시나리오를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월요일이었죠. 예, 어제는 금요일이었고 사실은 월요일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페인 트레이드를 하고 있다. 달러가 떨어지고 MMF 마켓에서 돈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주식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이번에 S&P 500 10% 빠지고 나스닥이 15% 빠졌을 때 들어갔으면 참 좋은데 못 들어간 거죠. 그 못 들어간 그 돈들이 지금 뭘 사야 되는데 채권 가격도 많이 올랐죠.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근데 사긴 사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본인이 고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돈을 잃게 되니까 달러가 떨어져서 약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었죠.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회사들도 자사주를 좀 많이 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월요일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레이버데이. 예, 요게 9월 2일 정도인데, 그래서 첫째 주 월요일이죠. 자, 9월 2일 전까지는, 예, 지금 시장을, 매파적으로 보기에는, 예, 떨어질 거라고 베어리시하게 보기에는 지금, 예, 그 바가 기준이 너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인덱스도 저희가 보고 있죠. 침체 확률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자, 일단은 S&P 500 기업의 79%가 예,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더 잘 나왔죠.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4%보다 더 많이 나온 상황이고, 특히 헬스케어, 뭐 부동산, 산업재, 금융 쪽, 뭐 IT 쪽은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온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예, 계속해서 7%씩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죠. 2022년에 마이너스 11%를 찍은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5년간 뭐 매출 성장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 방금 얘기한 거랑 같죠. 주당 순이익은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매출만 놓고 봐더라도 2022년에 거의 이제 2023년까지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오히려 트러프라 그러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 보면은. 자, 그래서 IT 쪽, 뭐 에너지 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 뭐 자, 구글이라든지 메타, 부동산이라든지 헬스케어, 자, 요런 쪽에서 예, 매출이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IT 쪽은 10%씩 성장을 하고 있죠. 자, 인공지능 때문에 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주에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죠. 생산자 물가도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도 뭐 집이든 뭐 코어든 슈퍼코어든 다들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품 쪽은 진짜 마이너스까지 지금 어제 파월 연준의장도 그 얘기를 했죠. 상품 쪽은 진짜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PC를 그냥 보더라도 자 이것도 잘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 비용 자체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임금도 잘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잘 균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지니까 자 일단은 이민자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자, 노동 비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당 임금도 떨어진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닛 레이버 코스트죠. 노동 단위당 임금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다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소매 판매가 2주 전에 나왔을 때가 가장 놀라웠죠. 3.6%가 올라가고, 특히 자동차 쪽이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매 판매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청구한 사람이 오히려 줄었죠. 그래서 자,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나온 소비자 심리도 굉장히 좋다. 지난주에 얘기 드렸고, 특히 서비스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제조업보다는 미국은 서비스 중심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든지 당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50 이상이죠. 서비스 쪽이 ISM 서비스도 지난번에 잘 나왔지만 이번 주에 나왔던 S&P에서 나온 서비스 PMI도 이제 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52로 제조업보다는 좀 많이 끌어올려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 낙관 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GDP도 얘기 드렸죠. 1.4까지 내려왔다가 2.8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틀란타의 GDP 나우에서도 GDP 실질 GDP 2%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플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시장에 걱정할 만한 게 크게 없어요. 자, 일단 거시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가 이제 나쁘게 나오지만 않으면은 아직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올해 말까지 잘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보면 이제 고점 신호들이 있는데, 피어앤 그리드가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면은 고점 신호죠. 지난번에 익스트림 피어까지 내려갔었죠. 10몇 대로 내려갔을 때는 저점 신호였죠. 자, 그때는 공포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5100으로 내려갔을 때는 익스트림 피어로 내려갔고 주시장이 다 폭락을 했죠. 그때가 매수하기 굉장히 좋았고, 지금은 이제 중립까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리드나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가야지 이제 거기서 고점 신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고점 신호 아직 안 떴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 폭 자체가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게 넓어지면은 저 올해 1월이라든지 올해 3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5월 정도 요때 아니면 7월 10일까지 조금 높았었죠. 요게 주식시장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고점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라든지 아직 QQQ가 완전히 전고점까지 올라온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아직은 조금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여기서는 익스트림 그리드라고는 했지만은 주식시장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 같은 경우에도 RSI가 62밖에 안 되죠. 5일 이동평선 위에 떠 있습니다. 굉장히 모멘텀이 좋은 상황인데 아직도 과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RSI가 70이 넘어가야 고점 신호인데 아직도 62입니다.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죠. 자, 다우도 마찬가지죠. 다우가 진짜 뭐 순환이 좀 되면서 다우 주식이 더 많이 올랐는데 RSI가 64밖에 안 올랐습니다. 아직도 70이 안 됐습니다. 70이 넘어가면서 이제 고점 신호가 뜨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5일 동평선 위에 떠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QQQ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QQQ도 RSI가 57밖에 안 되죠. 자, 아직도 한 20 이상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고점 신호가 안 떴습니다. 5일 동평선 위에 여전히 떠 있는 상황이고, 자, 올라가면 조금 더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예, 러셀도 올라와서 60까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QQQ보다도 더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 3% 올라가면서. 그래도 아직은 고점 신호가 되진 않았습니다. RSI로 보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자, 요게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 자, 엔비디아로 인해서 이게 과열 기간으로 다 튀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풋콜옵션 레이시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콜옵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난번 7월달 고점에서는 이 콜옵션 비중이 거의 0.6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걸 가정한다면은 만약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뭐 이런 뭐 빅텍 주식들이 과열, 콜옵션이죠. 사자에 베팅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조금 더, 콜옵션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도 고점 신호라고 보기에는 뭐 일단은 0.80이 기준이긴 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죠. 15.86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60까지 떨어졌죠. 60까지 올라가서 공포감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요게 많이 빅스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빅스가 고점 신호가 오려면은 한 13 정도, 13에서 11 정도 사이로 공포감이 떨어져야지 자 고점에 들어가는 건데요. 뭐 15.86으로는 고점이라고 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빅스가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달러 가치도 마찬가지죠. 예, 달러가 떨어지면 굉장히 시장이 좋습니다. 이제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여태까지 환차손이 좀 있었는데 외국에서 이제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을 때, 자, 미국으로 들고 왔을 때 손해를 좀 덜 보는 상황이죠. 기업들의 수익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에서 만약에 한 96이나 93대까지 더 떨어져 주면은 더 좋죠. 예, 그래서 아직도 달러도 더 떨어질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얘기 드린 거죠. 올해 들어서 계속 얘기 드린 겁니다. 자, 2023년에만 해도 FMF 마켓에 현금이 1.3조 달러가 있다고 그랬고, 최근까지도 5조 달러가 있는데, 최근에 골드맨삭스에서 얘기하기를 7.5조 달러가 있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7.5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7.5 트릴리언 달러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돈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죠. 달러가 떨어지면서. 지금도 손해를 많이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채권이든 뭐 암호화폐든 뭐 주식이든 어디든지 지금 가야 돼요. 금으로 갈 수도 있고, 일단은 금은 끌어올렸고 주식도 좀 끌어올렸고 채권도 끌어올렸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든지. 자, 이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중에 M2 통화량도 많아요. 예, 저축성 통화량까지 많습니다. 뭐,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졌죠. 중산층 이상은 사실은 잘 살고 있어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상황이고, 중산층 밑으로 이제 저소득층이 좀 힘들어하죠.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힘들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월급과 저축의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걸 두고 뭐 자넷 옐런 장관이 뭐 돈을 많이 풀어서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하고요. 자, 아무튼 전반적으로 MMF 마켓에 들어가 있던 돈, 2023년에 침체 온다고 넣었던 돈이죠. 이거에 빠져나오는 상황.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월급을 잘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M2 통화량이 늘고 있고, 예, 물론 자넷 옐런 때문에 자 미국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예, 그러면서 통화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건 M1 통화량이라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자 굉장히 좋은 호황기를 자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 이게 또 중요하죠. 예, 사실은 작년에 침체가 올 뻔했는데 2023년 1월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챗GPT. 예,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인공지능 주식들이 막 끌어올려지면서 주식시장이 침체를 안겼고 오히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2024년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게 완성기라 그랬죠.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2010년대부터 이미 시작된 게 그게 완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I 투자 뭐 이런 것들도 다 합리적인 이제 매출이나 자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점을 만들 수 있는, 고점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어제 녹화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월스트리트 위그의 슈퍼볼 같은 행사. 자, 미식 축구의
네, 결승전이 보통 1, 2월에 있죠, 겨울에. 자, 이거 지금 전 세계가 막 보는 슈퍼볼. 자, 미국 인기가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슈퍼볼 이벤트 같이 되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어제 데나이브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잭슨홀에서 파월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저도 지난주 일요일 날 엔비디아 분석 동영상 만들어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자,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야 줘야지 4차 산업혁명이 잘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자, 그래서 빌 받고 이제 주식시장이 한 번 정도 더 과열돼서 다 RSI 70 위로 끌어올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1950년대 이래로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기에 10% 이상 오른 경우에는 후반기에도 7.7%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우에도 조정도 좀 약합니다. 8.9% 떨어진다 그랬는데 진짜 S&P 500이 8.5% 정도 떨어졌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아 있는 거죠. 7.7% 정도. 자, 올라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절성을 보더라도 자, 일단은 12월까지는 뭐 9월 10월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자, 11월 12월까지는 결국은 회복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끝이냐? 예. 자, 어디 오세요. 예,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곰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곰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곰들은 항상 작전을 피고 있는데 일단은 곰들도 엔비디아를 보면서 작전을 피겠죠. 그래서 뭐 곰들이라고 하면 배워드립니다.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JP모건 뭐 부터 해가지고 뭐 마이크 윌슨, 마크 콜라노비츠, 뭐 마이크 하트넷 등등 해가지고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헤지펀드들도 있었는데 자, 역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매도를 또 치기 시작하겠죠. 자, 이번 주 중에 엔비디아가 기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의 포워드 P 레이쇼가 S&P 500이 21까지 올라왔죠. 자, 어제까지 올라서 거의 21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년 평균 19.4나 10년 평균 17.9보다 높아요. 자, 곰들이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이번 주에. 자, 그 누구도 지금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7월 10일까지는 했어요. 7월 초에는 했는데 7월 3주 정도 떨어지고 지금 3주 정도 올라오면서 이런 얘기는 지금 없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두 번째 공격 목표가 침체죠. 침체입니다. 그래서 침체를 이제 기업들에서 이번에 이제 11개 기업이 S&P 500에 11개 기업이 침체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이제 침체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걸 또 공격 기회를 볼 수가 있죠. 엔비디아에서 만약에 지더라도 자, 9월 초에 침체 얘기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얘기 드렸지만 ISM의 제조업이 이번에도 S&P에서 나온 제조업도 50 밑으로 떨어졌죠. 50 밑이면 침체죠, 제조업이. 그래서 뭐 미국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자, 일단은 제조업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건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비농업 부분 고용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떨어졌죠. 이번에 3월 달까지의 계절 조정으로 1만 명 정도가 깎였는데 그래도 역시 200만 명 정도는 아직 고용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7월에도 고용은 됐어요. 고용은 돼서 아직 노동시장이 그렇게 침체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9월 초에 이게 이제 더 떨어진다. 자,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약간 침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실업률 4.3%인데 지난번에는 이민자들이 많아서 실업률이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다들 뭐 샴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샴누를 만든 경제학자가 지난번에 이민자들이 많아서 그랬다 그랬는데 요게 만약에 4.3을 넘어가서 지난번에 4.25라서 샴누도 만족은 안 했어요. 4.26부터 만족인데 만약에 4.26을 넘어가면서 4.3, 4.4가 다시 나왔다. 그러면 진짜 침체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또 곰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얘기가 나올 게 선거죠. 예, 선거입니다. 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많은 기업들이 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대선 때문에 본인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금융 쪽, 산업재,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IT 쪽, 헬스케어 쪽, 뭐 재료 쪽, 뭐 임의소비재. 자, 요런 순으로 이번에 선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뭐 에너지 쪽은 굉장히 민감하죠.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그 다음에 규제도 마찬가지고 IRA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자, 7,500달러 크레딧 같은 거 주는 거, 에너지 산업, 재생에너지 이제 보조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해지는 거고, 관련 산업들 다 영향 받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라든지 무역도 영향을 받을 거고, 세금 문제도 있는 거고, 하우징 쪽도 영향을 받을 거고, 헬스케어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펜스 국방 쪽이라든지 이미그레이션 문제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되냐에 따라서 너무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죠. 옛날에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대통령 후보가 너무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죠. 완전 반대라서 요 문제와 관련 있는 산업들이 희비가 계속 엇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9월 다다음 주입니다. 자, 9월 둘째 주에 대선 토론이 시작이 되죠. 9월 10일입니다. 자, 그 대선 문제도 이제 곰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민주당 쪽이 226표를 가져가고 있고요. 각 주별로 이제 표 숫자가 있는데 그 주에서 이기면 그 표를 다 가져가게 되죠. 민주당이 226표 확실히 가져갈 것 같고 지금 공화당이 235표를 확실히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정치적으로 확실한데 약간 불확실하죠. 중요한 건 중도표가 77표가 있는데 이 중도표가 어디로 가냐가 중요합니다. 77표를 많이 가져가면은 누구든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막 스윙 보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미시간 쪽이나 위스콘신은 민주당이 지금 유리하고 펜실베니아도 지금 역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지아는 반반이고요. 아리조나는 민주당이 좀 강해지고 있고 네바다는 공화당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이 좀 강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여론투표는 해리스가 좀 이기게 나오고 있어요. 2.8% 정도로. 당연히 뭐 테슬라는 전기차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뉴멕시코가 8% 정도 지금 올라가 있고 노스캐롤라이나가 박빙입니다. 원래 이게 노스캐롤라이나가 공화당이 더 강했는데 트럼프가 1%만 이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47% 이기고 해리스가 46% 이겨서 누구도 50%가 넘어가 있지 않고 요 중도표가 있죠. 보시면은 7% 정도의 중도표가 어디로 가냐를 지금 모르는 거죠. 텍사스는 당연히 트럼프고, 자, 유타 당연히 트럼프고, 자, 메인이 지금 해리스로 넘어왔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리조나가 지금 해리스로 넘어왔습니다. 자, 46%를 올리고 있는데, 이 중도표 9%가 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플로리다도, 당연히 트럼프가 이기겠지만은 49%에 50%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중도표들이 아직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지아도 지금 약간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48%죠. 그래서 아직은 중도표들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기가 애매한 상황. 그 다음에 미시간은 이제 해리스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도 앞서고 있죠. 펜실베니아도 약간 역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8월 19일까지. 자, 해리스가 48%, 그 다음에 자 트럼프가 47%라서 이 중도표를 누가 가져가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펜실베니아도 이제 물음표고 위스콘신도 약간 물음표인데 자 민주당이 조금 강하고요. 자 네바다도 45대 46이라 중도표 9%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기 네바다도 약간 자 모르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는 해리스가 이기고 있지만은 뚜껑은 또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9월 10일 날 대선 토론에서 이제 트럼프가 말을 잘하죠. 그래서 해리스가 어떻게 당할지, 해리스가 잘 이겨낼지. 자, 그래서 지금 긴장감이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다음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예측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내구재 주문은 뭐 잘 나오겠죠, 월요일 날. 아무튼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내구재 주문을 이제 많이 했냐, 이러면 경기가 아직 좋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죠. 28일 날.
그래서 26일, 27일까지 조금씩 더 과열되다가 엔비디아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은 폭발하면서 주식시장이 과열이 될 수가 있겠죠. 3데이 법칙이라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그 다음날까지는 보통 올라갑니다. 그래서 29일까지 과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RSI든 뭐든 다 고점 신호가 이때 나올 것 같아요. 29일날, 그죠? 제 내피셜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본인은 다르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GDP라든지 뭐 개인소득 소비, PC, 물가지수 크게 중요하지 않죠. GDP 당연히 잘 나오겠고 물가도 잘 잡히겠죠.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9일까지 고점 신호를 잡고 뭐 30일에서 뭐 약간 뭐 눌린다 그래도 자, 다음 주는 고점을 고점 신호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중에. 그 다음에 레이버데이가 쉬죠. 레이버데이가 미국 휴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의 구간, 9월 첫째 주가 마의 구간인데, 자, 3일날 화요일날 ISM 제조업 지수가 이게 안 나오겠죠. 50 밑으로. 졸스 잡 오프닝 9인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사기업 고용도 문제가 약간 될 수 있는데, 서비스 지수가 좀 잘 나오면서 회복을 시킬 수는 있지만, 6일날 만약에 비농업 부분 고용하고 실업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지뢰밭입니다. 예, 지뢰밭을 지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 지뢰밭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30일 정도의 이제 헤지펀드들도 여기서 현금을 마련하겠죠. 29일 정도의 고점 신호가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열매를 따고 30일 정도에는 이제 현금을 마련하고 이 마의 첫째 주를 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또 열매를 한 번 정도 더 따고 이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기 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파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찍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수요일날 날 때까지 올렸다가 그 뒤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고점 신호가 화요일날 나오든, 그러니까 수요일날 나오든, 목요일날 나오든, 어딘가에서 분명히 기관들은 열매를 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주를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뭐 첫째 주가 잘 나오면은 뭐 다시 들어가는 거고, 뭐 안 나오면은 뭐 일단은 내려보는 거고, 이게 일단은 이 주에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회복할 길이 별로 없어요. 뭐 물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지금은 잘 떨어지고 있어서. 자, 여기까지 뭐 계속 흐르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 결국은 FOMC에서 금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래서 3주 정도 조금 흔들리다가 FOMC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9월 초가 조금 계절성도 있죠. 9월, 10월이 좀 안 좋죠. 그래서 9월 초가 조금 힘들다가 옵션 만기일이 9월 20일 날 이제 끝나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 전까지 팔자의 베팅화가 많이 늘어나다가 자, 한 18일, 19일 정도에 금리 내리면서 옵션을 정리하면서 이제 사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9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10월까지 쭉 올라가고. 자, 아무튼, 제가 너무 웃긴 하는데, 죄송하고요. 자,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 앞으로 4주는 요 정도로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뭐, 우리는 항상 반반 전략이죠. 현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없는 분들이 열매 따는 거지 지금 이미 현금이 많은 사람은 굳이 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세일즈폴스, 자 목요일날 베스트 바이 델, 자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자 지뢰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자, 이번에도 블랙 먼데이까지 떨어졌을 때 공포에 휩싸인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22년 9월에도 그랬고요. 자, 이번에도 8월 달에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 또 기회가 오면 잡으면 되겠죠.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어느 정도 현금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요. 여러분과의 사랑평화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저는 정보만 드렸습니다. 자, 교육을 해드렸다고 보고요. 자,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